에이지원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그간 분석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온 브랜드인데요. 녹즙 같은 비주얼과 딱딱한 네이밍 때문에 주제로 다루기를 망설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차 브랜드 분석 영상을 만들며 건강 음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간단한 리서치를 통해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단일 제품으로 이러한 성장세를 만들어냈다는 것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에이지원은 어떻게 카테고리조차 모호한 녹색 가루를 팔아 1조 원 이상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논란마저 잠재워버리는 브랜드 이미지의 힘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에이지원은 건강과 웰니스에 광적으로 집착했지만 계속 아픈 곳이 생기던 크리스 애션든에 의해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그는 혈액과 대변, 타액, 소변 검사 등 건강검진에 4천만 원 이상을 쓰고 나서 자신의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50개의 보충제를 매일같이 챙겨 먹게 되었고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 경험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에이지원입니다. 이 제품에는 멀티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 미네랄 등을 포함해 총 70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이지원이 정확히 뭐냐고요?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건강함을 호소하는 제품일 뿐 명확히 특정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카테고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제품이 인지되고 기억되는 데 있어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에이지원은 단순히 그린 파우더 보충제라고 불렸죠. 하지만 시장에는 이미 수많은 그린 파우더들이 있었고 클로렐라와 케일 같은 제품들과 차별화가 어려웠습니다. 에이지원은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닌 파운데이셔널 뉴트리션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 시장의 원조라는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어감의 네이밍은 한 달에 $99라는 고가 가격을 정당화했고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포뮬러를 업그레이드하며 하루 한 스푼으로 장기적 웰니스 전반을 커버한다는 컨셉트를 강화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53번째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과학적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에이지원을 건강함을 호소하는 제품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에이지원에게 꾸준히 따라오는 부정적인 시각인데요. 사실 공식적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조차 실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름 그대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입니다. 약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식단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챙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먹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은 꾸준히 먹는 습관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 하루 2알, 어떤 건 하루 1알처럼 섭취 패턴이 제각각이고 한 번에 여러 알을 삼켜야 한다는 문제점 역시 있어 편의성이 떨어지죠. 무엇보다도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먹어야 할 동기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에이지원은 편의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한 달 단위로 파우치와 전용 스쿱, 그리고 쉐이커를 함께 배송해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인플루언서와 운동선수들이 아침 루틴을 공개하는 콘텐츠에 에이지원을 타먹는 장면을 노출하며 하루를 여는 간편한 습관으로 자리잡게끔 설계했습니다. 즉 복잡한 영양 성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경험을 단순화해 실천의 장벽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마치 녹즙처럼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해 보이니 일단 마시는 음료라는 느낌이 강하죠. 에이지원은 생소한 제품의 낯설음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익숙하게 다가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현재도 수백 개의 팟캐스트와 협업하며 팟캐스트 광고에만 매월 2억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죠. 에이지원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창업 10년 후인 2020년도 이후였습니다. 이 시기는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집착이 증가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전성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재택근무로 모닝 루틴 콘텐츠가 폭발적 증가했고 이는 에이지원이 제안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브랜드 성장의 발판이 된 것이죠. 혹시 앤드류 휴버먼을 아시나요?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자이자 휴버먼 랩이라는 이름의 팟캐스트 진행자로 7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인데요. 그는 2012년부터 에이지원을 사용해왔다고 하며 브랜드의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에이지원 마케팅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앤드류는 에이지원은 나에게 추가적인 에너지를 준다. 딱 하나만 먹어야 하면 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추천하는 보충제라고 이야기하는 등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과학자로서 가진 신뢰성을 기반으로 브랜드 메시지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인 팀 페리스, 19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조 로건 등 영향력 있는 대형 팟캐스트에도 꾸준히 광고하며 오디오 기반 매체에서 강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최대 20%의 커미션을 제공하는 제휴 마케팅을 진행하고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제휴용 랜딩 페이지를 따로 구성해 팔로워 특성에 맞춘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죠.
에이지원의 성공 요인을 간단히 요약하면 소비자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알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간 채널을 통해 다루었던 브랜드와는 결이 다르죠. 하지만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미있는 사실은 창업자의 배경입니다. 크리스는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발적 파산을 신청해 $500만 부채를 정리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은 영양제 규제가 거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경과학자와 암 전문 의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기용하며 제품의 신뢰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 모두 전문성은 영양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 역시 흥미롭습니다. 에이지원의 성공은 SNS를 통해 성장한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들과 매우 유사하지 않나요?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 성장했다는 것 역시 비슷한데요. 저는 한때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한 효소와 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효소는 다이어트와 건강 트렌드에 맞춰 인플루언서 인증샷과 다양한 효능을 앞쓴 콘텐츠로 유행을 탔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위에 뿌리기만 해도 영양이 보충된다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고 효소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식의 과장된 마케팅으로 건강한 삶의 상징처럼 소비된 점 역시 유사하죠. 두 제품 모두 과학적 근거보다는 이미지 중심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인증샷이 곧 제품의 증명이 되었고 같은 제품을 먹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나를 보여주는 도구로 기능했죠.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며 관련 시장의 규모 역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만큼 소비자의 피로도 또한 높아졌고 파리피플 등으로 폄훼되며 SNS로 건강식품을 사는 사람 역시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으로 보는 기류마저 생겨버렸죠. 반면 에이지원은 논란이 있는 CEO를 교체하고 대규모 자본과 전문 경영인을 전면에 내세워 브랜드 이미지를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솔루션으로 리포지셔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CEO인 캐콜은 제품을 단순히 광고만 할 게 아니라 완제품 자체의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방향성을 언급했죠.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브랜드의 단독 주장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함께한다라는 인상을 주었고 $2,000만 이상의 연구 투자를 약속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웰니스 솔루션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만을 파는 제품이라는 인식을 넘어 이 제품은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제품이다 라는 신뢰를 줄 수 있었죠. 에이지원은 효능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루틴에 스며드는 경험 설계와 대규모 팟캐스트 마케팅, 그리고 CEO 교체 이후 과학적 신뢰성 강화 전략으로 논란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덕분에 에이지원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낸 결과죠. 에이지원의 성공은 소비자는 제품의 실체보다 그 제품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매일 떠올리고 경험할 수 있는 상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더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